한국군과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국산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했으며 조만간 이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사거리 1500km 이상의 크루즈 미사일 제조 기술 보유국이 됐다. 군 관계자는 18일 국방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사거리 1500km의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3C 개발에 착수해 양산에 성공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제한돼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주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중부 지역에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개전 초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정밀 공격할 수 있게 돼 효과적인 전쟁 억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1년 미국과 타결한 미사일 재협상에 따라 탄도미사일 개발이 사거리 300km 이내로 제한돼 있다. 또 같은 해 가입한 다자간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인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따라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의 수출 및 기술 이전도 하지 못한다. 북한 전역 원거리 정밀 타격 가능. 군 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크루즈 미사일은 사거리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정밀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이 특징이라며, 크루즈 미사일은 개전 초기 적의 핵심 시설만을 집중 타격하는 전략 무기로 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 속도로 원거리에서도 북한의 전쟁제 비부를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1000km의 현무-3B가 이미 북한 전역을 커버하고 있지만, 정밀도에선 이번에 개발된 현무-3C가 더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중부 지역의 유도탄사령부와 인근 기지에 배치될 현무-3C는 북한 양광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의 지하에 건설된 노동 및 스커드 미사일 기지는 물론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권에 두고 있다. 멀게는 중국 베이징,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도쿄 등도 사거리에 포함된다. 전투기를 이용해 북한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밀하게 설치된 북한의 대공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은 북한의 후방 지역에 구축된 노동, 스커드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하는 데 크루즈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의 한계로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지상에서 50에서 100m 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크루즈 미사일의 특성상 여러 개를 동시에 발사하면 제 아무리 벌집 방어망이라 해도 모두 요격하기 어렵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사거리 제한의 벽을 넘어서다. 한국 정부는 1970년대 미국과 미사일 협상을 벌인 결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 이내로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180km 떨어진 평양이 간신히 사정권에 들어오는 수준이었다. 이후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 재협상을 꾸준히 요구했고,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MTCR 가입과 더불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늘렸다. 이로써 북한의 신의주까지 사정권에 들어왔지만,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달리 등 북한군의 주요 장거리 미사일 발사기지까지의 거리는 300km가 넘어 유사시 직접 타격이 여전히 불가능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은 미사일 지침의 제약을 받지 않는 크루즈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크루즈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관계없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사거리 500km인 현무-3A, 사거리 1000km인 현무-3B 크루즈 미사일이 잇따라 개발돼 실전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에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인 사거리 1500km의 현무-3C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현무-3C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북한의 스커드 계열 미사일과 달리 목표물을 1에서 2m 오차로 명중시킬 수 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미사일 내부에 미리 입력된 타격 목표물의 좌표를 스스로 찾아 자체 추진력으로 저고도로 비행한다. 정밀 타격 능력이 탄도미사일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거리는 최대 3,000km 이내며 비행시간은 수십 분이다. 주변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우리나라 미사일. 현무 미사일은 현재 우리 군이 가진 장비 중 가장 강한 전략 무기이며 북한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자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입니다. 현무 미사일은 1970년대 초 개발 시도된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로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1986년 현무-1을 시작으로 2006년 현무-2, 현무-3 시리즈를 배치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은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미사일이며 주변국들을 긴장하게 만들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무 미사일은 계속 개발이 진행되면서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에 주변 국가들은 우리 군 현무 미사일 배치에 대해 반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현무-1. 사실 처음 등장한 현무-1은 탄도 중량 500kg, 마하 3 수준의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180km로 짧아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과 비교당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밀독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북한 공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가 바로 현무-1이었습니다. 북한 공군은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비행장을 제대로 가동하려면 현무-1부터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 특수부대에게는 현무-1을 발견하면 기존 목표를 제쳐놓고라도 먼저 파괴하라는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현무-1은 200개 이상 생산돼 차량용 발사대에 장착되어 나이키를 운용하던 강화진지에서 운용되다가 현무-2의 임무를 넘기고 퇴역돼 예비 전력으로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화의 표적 단도탄 KBS가 공개되면서 현무-1의 모습은 더욱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까지 겨냥한 현무-2. 사거리 현무-2A 300km, 입이 500km, 이시 800km. 탄두 중량 현무-2A 2000kg, 입이 1000kg, 이시 500kg. 현무-1이 나이키 미사일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현무-2는 완전히 새로운 정밀 타격용 미사일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2AB는 전술 탄도 미사일 중 가장 뛰어난 생존력을 자랑해 방어 불능의 미사일이라 평가받았던 러시아의 이스칸다르와 매우 비슷합니다. 또한 현무-2는 사거리가 상당히 가변적인 미사일이며 궤도 정점 45에서 50km 이하 고도에서 A형 기준 300km의 사거리가 나오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중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비행 궤도입니다. 2017년 9월 1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나라가 6분 만에 2발을 발사했던 미사일이 현무-2A입니다. 2015년 6월 공개된 현무-2B는 사거리가 500km까지 연장되었으며 발사 속도는 이스칸다르와 동일한 마하 7입니다. 2016년 1월에 공개한 현무-2C는 사거리 800km이며 탄두부에 카나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현무-2AB와는 달리 추진체 연소 종료 후 일단 로켓을 분리하고 재도립체만 도립하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포항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며 최남단 제주도에서 발사해도 북한 신의주까지 날아갑니다. 만약 서해 5도에서 발사할 경우 중국 베이징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7년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에서 탄두 중량 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후 탄두가 최소 1톤 이상으로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실전 배치가 3000톤급 일본 잠수함의 6개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현무입 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드보다 심하게 반발하는 현무-3 탄도중량 현무-3A BCD 500kg 사거리 현무-3A 500km 현무-3B 1000km 3C 1500km 3D 3000km 육군 미사일 사령부와 해군의 제7기동전단 잠수함 사령부에서 운용 중인 순항 미사일입니다. 제7기동전단의 세종대왕급 구축함,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에서 장착되어 있는데 일본, 북한, 중국 동북지방,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한반도 어디에서든지 베이징은 언제든 타격이 가능합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현무-3 미사일을 특수부대로 무력화시키겠다고 주장하며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무-23 모두 북한의 군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주요 무기지만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무-3은 제트 엔진을 통해 음속 이하의 속도를 유지하며 저고도로 비행하기에 포착이 어렵고 정확도도 높습니다. 다만 비행 속도는 로켓 엔진을 사용하여 음속 이상으로 비행하는 현무이보다 많이 느립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토마호크와 많이 비교하지만 사실 기술적으로는 러시아산 클럽 미사일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군은 현무-2C를 포함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등 1000기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무기 현무-4 우리 군은 작년 문재인 대통령 지시하에 추진되었던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린 현무-4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초 북한 정권 지도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 중량 2톤인 현무-4 미사일이 개발되면 미사일이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GBU-28이나 GBU-17보다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를 조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미사일은 14톤 DF-21 MRBM, 18톤 DF-16 IRBM입니다. 현무-4는 중국의 DF-16 IRBM과 무게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